뇌의 힘을 일부 체액의 항산화 활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항산화제라고 한다면은 보통 산화 반응을 억제시키거나 지연시키는 어떤 물질들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현재 좁은 의미로는 어떤 그 생명체에서 어떤 다른 물질들에 대해서 발생하는 어떤 ROS, 리액티브 옥시전 스페이시스 활성 산소라고 하는데 이러한 ROS의 활성을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그러한 물질들을 안티옥시던트라는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ROS들에는 과연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러한 ROS가 생성될 수 있는 그런 환경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ROS에는 뭐 이런 싱글렛 옥슨, 그 다음에 슈퍼옥사이드, 하이드로क्시 라디칼, 그 다음에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이런 것들이 있으며 이런 것들은 체내의 어떤 효소계나 그다음에 대사 반응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는 이런 화학약품, 어떤 푸드어디티브, 공해, 스모킹 여러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산소가 변화들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물질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ROS들이, 활성산소들이 우리 몸에서 어떤 부분을 공격을 하고 또 그러한 공격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러한 ROS들이 일단 우리 몸의 가장 말단 성분의 가장 최종 성분에 해당하는 세포의 리피드나 프로테인, DNA, 당 이런 것들을 타겟으로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그럼 그 데미지를 입은 이러한 세포 구성 물질이나 조직들이 병들, 캔서라든지 노화라든지 그다음에 신경질환 같은 병들을 일으키게 되는 원인입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ROS의 활성을 억제하고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안티옥시던트, 항산화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분류한 표는 하이드로필릭, 수용성과 리포필릭, 그다음 미네랄, 엔자임 이런 것들에서 아주 대표적인 것들을 열거해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비타민C가 대표적인 수용성 항산화제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복용을 하고 있지만은 그것의 어떤 화학적 안정성이 불안하다는 그런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떤 다른 대체 항산화제가 많이 지금 연구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로티노이드나 그 다음에 여러 미네랄들, 그 다음에 어떤 엔자임으로서 슈퍼옥사이드 디스뮤테이즈, 슈퍼옥사이드를 활성을 억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엔자임들, 카테레이들이 우리 몸의 체내에 있으면서 또 체내에서 그런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항산화제의 어떤 시장은, 세계 시장은 어떠하며 그 동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항산화제는 어떤 공업적으로 쓰이는 그런 물질도 있고 여러 분야에 쓰일 수 있지만은 지금 이 슬라이드에서는 푸드 안티옥시던트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유럽과 미국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1억 9천만 불 정도의 수준에서 앞으로 향후에는 2억 불 이상의 그런 어떤 시장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여러 컨설팅 회사들이 내다보고 있으면서 그리고 현재 어떤 그 값싼 신세틱한 그런 안티옥시던트에서 나중에 이제 소비자들은 그런 약간 비싼 피자들에도 내추럴 프로덕트를 원하고 있다 그런 시장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실크홈 힘을 뇌 체액에서 그러한 안티옥시던트 성분을 활성을 보여줄 텐데 일단 그럼 왜 이런 뇌 체액 실크홈 힘을 넣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뇌고 이것이 이제 뇌로부터 취득한 그러한 체액입니다. 본 연구실에서 이 뇌를 가지고선 실험을 하던 중에 이 뇌 체액에 의해 가지고 이런 동물세포 배양 과정에서 셀 데스를 블락킹해주는 그런 현상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셀 데스 메커니즘은 크게 네프로시스와 에이파토시스라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는데 특히 에이파토시스라는 세포의 어떤 자살 기작과 관련이 있다. 즉 세포의 자살 기작을 블락킹해준다. 그래서 안티-에이파토시스라는 명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티-에이파토시스가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이런 안티옥시던트한 프로퍼티를 가진 물질들에 의해 가지고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연구를 하는 과정 중에서 이러한 뇌 체액 내에 이런 항산화 물질, 항산화 성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었고 그것으로부터 이런 연구를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에이파토시스의 시그널 패스웨이를 이해하면서
그것과 안티옥시던트 ROS들과의 관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이파토시스는 매우 복잡한 그런 패스웨이가 있는데 여기서 아주 간단하게 어떤 한 패스웨이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부 자극에 의해서 세포 내에서, 이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입니다. 세포 내에서 어떤 ROS들이 프로덕션 될 수 있고, 그러한 ROS들은 마이토콘드리아에 데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럼 마이토콘드리아 데미지를 받으면은 마이토콘드리아 사이토크린 C가 이런 사이토졸로 유입이 되면서, 그런 사이토크린 C 유입에 의해 가지고 여러 캐스페이스 엔자임 반응이 일어나고, 최종적으로 DNA 프레그멘테이션이라든지 크로마틴 콘센트레이션과 같은 에이파토시스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됩니다. 이렇게 ROS가 세포 내에 에이파토시스에 관여하는 부분이 이렇게 있고, 어떤 우리 뇌체계에 의해서 이러한 에이파토시스가 분락이 되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에 어떤 뇌체계의 이러한 ROS 프로덕션 또는 ROS의 활성을 멈추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제기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모델 시스템으로 이런 동물 세포계에 시스플라틴이라는 항암제입니다. 스타로스포린 인터랙션 케미컬 드럭인데, 이러한 것들이 주로 세포 내에서 RS를 유발시키고 또 에이파토시스를 결국 세포들하고 보냅니다. 이런 거를 주의한다든지, 아니면 직접적인 RS에 해당하는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라든지 슈퍼옥사이드 같은 것들을 넣어서 이런 RS를 이런 어세이 방법으로 에이파토시스를 이런 어세이 방법으로 해서 그 누에체의 효능을 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먼저 이 그림은 플로우 사이토메트리라는 기계를 이용해서 세포의 에이파토시스 정도를 판단하는 그러한 히스토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without SH, 즉 SH는 우리가 그 실금 식물부를 얘기하는 것이다. 실금 식물부가 뇌책이 없는 경우에는 우리가 이러한 그 시스플라틴을 힐라셀이라는 그런 셀에 투입했을 때 에이파토시스가 41.9%, 24시간 지났을 경우에 일어나는 경우에는 뇌책이 일어났을 때는 15.8% 많이 리덕션 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스타우스보린이라는 시약과 추세를 이용해서, 세넨템스도 오버셀인 추세를 이용해서 분석을 해봤을 때 역시 뇌책이 없는 경우에는 에이파토시스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비약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리전에서 보이는 이러한 그림들이 바로 에이파토시스 셀입니다. 반면에 뇌책이 있는 경우에서는 이 부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많이 이 부분과 비교했을 때 리덕션된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에이파토시스가 많이 불나게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뇌체액이 그 캐스페이스, 아까 그 패스웨이 중에서 그 에이파토시스의 어떤 엔자임 반응에 해당하는 캐스페이스의 액티비티에 미치는 영향을 봤습니다. 그랬을 때 뇌체액이 있는 경우에서는 없는 경우에 비해서 이 캐스페이스 액티비티가 많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뇌체액에 그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를 직접 동물 세포계에 투입을 해서 그런 뇌체액의 기능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습니다. 이 방법은 DCF라는 형광염료를 이용해서, 즉 이러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이러한 형광염료를 만나게 됐을 때 그 형광염료를 이제 분자 구조를 변화시켜서 이런 형광을 띠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바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의 활성을 체크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그랬을 때 뇌체액이 없을 경우에는 이러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활성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에, 뇌체액이 있는 경우에서는 활성을 거의 나타내지 않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뇌체액의 경우에는 그 ROS 중에 또 하나인 슈퍼옥사이드의 액티비티를 미치는 영향을 받습니다. 이 슈퍼옥사이드를 미치는 액티비티 이 실험은 잔틴과 잔틴 옥시데이라는 엔자임 서브스트레이트 반응에서 생겨나는 그 슈퍼옥사이드를 가지고선 실험을 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뇌체액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뇌체액이 있는 경우에 이 슈퍼옥사이드 액티비티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뇌체액에는 어떤 안티옥시던트가 컴파운드가 있는지, 일단 우리는 거기에 또 이제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이전에 우리 본 연구실에서 연구해서 뇌체액의 에이파토시스와 관여하는 단백질을 규명한 그러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에이파토시스를 블록하는 거에서 맨 처음에는 안티옥시던트한 그런 성질을 컴파운드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때 이런 프로틴 프락셔나이제이션을 해가지고 요 30kDalton에 해당하는 30k의 프로틴이 안티-에이파토시스 프로틴이다 라는 것을 규명을 했고, 이것이 혹시 안티옥시던트일까? 그런 의문을 갖고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액티비티를 보는 실험에는 라디칼 스케빈팅 액티비티를 봤는데, 이러한 DPPH라는 그런 몰레큘을 가지고선, DPPH는 굉장히 프리하고 스테이블한 그런 라디칼입니다. 그런 것이 어떤 안티옥시던트를 만났을 때 리덕션 되면서 컬러 변화가 있습니다.
딥바이올렛에서 라이트 옐로우 컬러 변화가 있고 이때 이제 실컷 히뮬레이터가 해주는 어떤 그런 역할을 보는 그런 와드 시스템으로 실험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일단 컨트롤과 비타민 C와 누에체액 FPS를 했을 때 누에체액을 첨가했을 경우에 이렇게 비타민 C와 같은 그런 라디컬 스케일링 액티비티를 봤습니다. 근데 이러한 반응이 DPPH 프리 라디컬 이 실험이 에탄올 페이지에서 50% AQS 에탄올 그 페이지에서 일어났는데 누에체액에 있는 단백질들이 에탄올이 있는 그런 상황에서 프리시피테이션이 되고 우리는 그렇다면은 단백질 이런 변성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신전이 일어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그 안티옥시던트한 그런 성질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선 이게 단백질이 아닌 어떤 다른 물질일 수도 있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단백질 모두 그 디프로티나이제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단백질이 아닌 비단백질 파트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이제 SHEX라고 누에체액의 실컷 시몰리쿠의 에탄올 익스트랙트입니다. 즉 단백질 디프로티나이즈 시킨 거죠. 그랬을 경우에도 비타민 C와 같은 유사한 그러한 스케빈딩 액티비티를 나타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전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렸던 30kD의 프로테인이 안티에이파토시스 액티비티를 가진 반면에 이러한 안티옥시던트한 성질은 꼭 그 프로틴이 아니더라도 가질 수 있다는 그러한 얘기가 되겠죠. 그랬을 때 우리는 그래가지고 에탄올 익스트랙트, 즉 프로틴 제거의 SHEX를 가지고선 실험들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역시 DPPH를 가지고 한 실험에서 이렇게 비타민 C와 유사한 그러한 스캐빈징 액티비티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였고 그 다음에 농도에 따라서 아까 전선생님 시간에 따라서 농도에 따라서 봤을 때 농도에 따라서 비타민 C와 비교했을 때 유사한 그런 어떤 스캐빈징 액티비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웰로 즉 기존에 알려져 있는 안티옥시던트와 비교를 한 것입니다. 비타민 C는 계속 그 앞선 데이터에서 보았고, 비타민 B12, 그다음에 아스타잔틴도 내추럴 프로덕트 안티옥시던트로 현재 곽감을 갖고 있는 그런 안티옥시던트입니다. 비교를 했을 때 굉장히 좋은 액티비티를 보였고, 또 이제 더 고무적인 것은 이것은 그 홀 익스트랙트입니다. 즉 누에체액의 단백질을 포함한 홀 익스트랙트고 거기서 키가 되는 어떤 성분이 있다면 안티옥시던트가 있다면 이거보다 더 적은 농도에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안티옥시던트한 그 캐퍼시티를 가질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누에체액에 그 역시 우리는 그 슈퍼옥사이드를 제너레이션하는 그러한 관여의 그 RS 제너레이션 관점에서 이니비토리 이펙트가 있는지를 봤습니다. 모델 시스템 잔틴과 잔틴 옥시드에 있어서 잔틴이 유릭 애시드로 컨버전 됐을 때 그 유릭 애시드를 그 체크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동시에 생겨나는 그 슈퍼옥사이드가 MBT라는 그런 그 시합과 만나서 포말잔을 형성하면서 잉크블루를 변하는 것을 가지고 체크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누에체액과 그 다음에 30K 프로틴, 앞서 말씀드렸던 30K 프로틴을 비교했을 때 컨트롤에 비해서 잔틴 옥시데이즈 액티비티를 이니비션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누에체액의 에탄올 익스트랙트인 SHEX를 가지고서 농도에다 심었을 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즉 하이드로젠 펄옥사이드와 DPPH, 슈퍼옥사이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험했을 경우에 안티옥시던트가 그런 캐퍼시티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성분들을 그 단백질이 아닌 다른 성분에서 우리가 분리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에 대해서 얘기했고 이제 그 분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뇌체를 홀로 또는 그 디프로티나이제를 시켜서 사이즈 익스클루시브한 일단 방법을 해서 분리를 하였고 디프로티나이제이션은 이런 방법들이 있는데 보일링에 의한 결과들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홀 SH 단백질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뇌체액을 젤 크로마토그래피 했을 때 이런 단백질 픽이 나오고 이런 픽들이 나오는데 이런 플러스 기호가 바로 액티비티, 안티옥시던트 액티비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어떤 프로틴도 물론 액티비티를 가지고 있지만 그 프로틴보다는 작은 모레들, 스몰 모레들에서 액티비티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 이런 홀 SH를 디프로티나이제이션을 시켰을 때 프로틴을 제거했을 때는 또 이러한 픽들이 나오고 그러한 픽들에서 이런 픽들이 액티비티가 있는 것을 확인했는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이 픽에 관심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프랙션 넘버 관점이라고 했는데 왜 이 프랙션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일단 이 스몰 몰레큘
그 중에서 가장 스몰 몰레큘이고 굉장히 워러 솔러빌리티 굉장히 좋고 그리고 하기 때문에 이 물질을 관점을 갖고 이 물질은 또 특이한 게 홀 누에 체액을 했을 때는 그 픽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즉 우리가 관심을 가는 그 픽이 어떤 다른 픽들에 묻혀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디프로티나이즈를 하면서 그 픽이 나온 것입니다. 즉 어떤 단백질이라든지 그 뇌 체액에 있는 그런 라전 마크로한 몰레큘의 엔트랩 데이터 어떤 몰레큘이 디프로티나이즈하면서 생겼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지금 스트럭션 넘버 43을 가지고선 매스 분석을 했습니다. 매스 분석을 했을 때 이러한 다양한 몰레큘들을 가지고 몰레큘 매스를 갖고 있는 그런 성분들이 디텍트가 되었고 여기에 나오는 것은 이제 웰로운 그런 안티옥시던트입니다. 그랬을 때 비교를 했을 때 거의 일치하지 않는 그런 컴파운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상당히 공부적으로 나분한 그런 성분이 있을 것이라고 예견을 하고 있고 현재 지금 그 일들을 이제 아이덴티파이 하기 위해서 여러 실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은 오늘 일단 말씀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뇌체의 어떤 스몰 몰레큘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어떤 것이 있느냐? 이건 동물세포 배양을 이용한 의약품 생산 그런 모식도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스몰 몰레큘을 이런 동물세포 배양 시스템에 첨가를 해가지고 그 동물세포가 의약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 발생할 수 있는 RS 제너레이션을 불락시키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것에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또 저희가 또 다른 저희가 실험하고 있는 또 다른 파트인데 뇌 체액을 즉 넣었을 경우에 물론 그 정제한 어떤 물질은 아니고 뇌 체액을 즉석으로 넣었을 때 EPO 굉장히 널리 알려져 있는 바이오파마스티컬인데 EPO 액티비티 즉 EPO 프로덕션이 굉장히 올라가는 것을 출세를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결과들을 특별했을 때 그런 스몰 몰레큘도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최근에 그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서 리뷰한 그런 어떤 모식을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뉴로디제너레티브한 그런 디지즈에서 알츠하이머라든지 파킨슨스 디지즈에서 응용될 수 있는 분야를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스트레스에 의해 가지고 이러한 병들이 일어나는 모델들이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랬을 때 우리가 뇌체액의 스몰 몰레큘이 담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뇌체액과 그 뇌체액의 어떤 컴파운드들, 성분들, 익스트랙트들이 RS가 인듀스한 셀 데미지를 멘션하였고 그 다음에 그것은 다이렉트하게 그 RS를 얘기해주기도 했었고 그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프로틴만 관심을 가졌는데 프로틴뿐만 아니고 스몰 몰레큘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배경이 됐으며 그리고 나오는 안티옥시던트가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며 안티에포토시스 메커니즘을 연구하는 데 있어서 프로틴과 스몰 몰레큘을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응용 분야로 이제 파마시티컬 프로덕션이나 뉴로디제너티브에 응용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